네, 반갑습니다. 집짓기 미친 남자 진미남입니다. 오늘 저희 평택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짧은 영상으로만 찾아뵙다가 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지금 촬영 시작합니다. 저희 평택 현장은 보시면 카메라에 다 안 들어오죠. 이게 3층 규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약 한 100평, 110평 정도 되죠. 예, 주차장 공간하고 다 포함하면 100평 규모가 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법상 9m 이상이 되고요. 3층 이상 되면 준비련 단열재를 법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준비련 단열재가 다 시공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준비련 단열재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주차장 공간입니다. 주차장 진입하는 공간이고요. 저쪽 나중에는 오베드 도어가 시공되어져서 막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각도마다 건물 설계가 잘 돼서 예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쪽 현관 진입부에서 한번 느낌이 어떤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 때는 또 이런 느낌, 규모가 있게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틀리죠. 총 높이가 12m가 넘어갑니다. 높이가 한 12m 정도가 넘어가고요. 조감도가 이제 걸려 있는데 한번 볼까요? 조감도가 이렇게 저쪽에서 본 디자인이 되죠. 이쁘죠. 그래서 이제 모퉁이 집이고 나중에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면 기대가 많이 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안으로 한번 이쪽에 막혀 있으니까요. 돌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저희들이 표시건축협회 회원사다 보니까 기본적인 표시부 기술은 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측면에 이제 수분에 강한 엑스프레스 단열재가 땅속부터 올라오고요. 또 측면도 엑스프레스 단열재를 해서 수분에 강하게 시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준부련 단열재입니다. 준부련 단열재 시공이 다 완료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주차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 H빔하고 스틸하우스가 복합적으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시공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3층 규모에서 H빔과 스틸이 복합된 그런 사례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또 최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들이 가격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공법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시공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스틸이 또 전문도 분야다 보니까 H빔하고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제재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1층 구조는 서판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길지 않습니까? 그죠? 차 4대가 이제 들어가는 20평 정도 규모가 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경우 라면 구조로 해서 H빔과 스틸이 복합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해서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층 규모인데 이제 콘크리트가 단가가 너무 높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공법들 새로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하는 곳에 설계하고 시공 맡겨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간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매립해서 셋팩해서 공간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기계실입니다. 그리고 표시부 인정주택은 아니지만은 표시부에 준하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열애수 한계 장치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계실을 넓게 이렇게 시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는 천정재가 마감이 됩니다. 배관 같은 경우에는 보온재로 다 감쌀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입하는 현관 쪽인데 나중에도 현관 쪽도 이렇게 막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이제 멀티룸이 있고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단한 실 정도는 있으면 1층에 좋습니다. 오르내리기 또 힘든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좀 잠시 쉴 곳은 또 손님 맞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룸 공간이 1층에는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현관, 현관문이죠. 들어와서 포치 비가림이 다 되면서 이렇게 1층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넓은 포치죠. 이 넓은 포치가 너무 좋죠. 넉넉한. 그리고 이게 지금 준비련 단열재에 메쉬 마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쉬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은 세라믹 타일을 붙여갈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시멘트 몰타를 하고 메쉬 마감을 하고 한 번 더 해서 이 튼튼하게 이렇게 콘크리트 집처럼 마감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균열 이런 것들이 그죠, 스티로폴 자국이 최소화되는데, 여기는 뭐 스타코 계열의 소재들은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러면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부는 아직 단열 석고 마감이 안 됐고 방통에 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 골초 행사 오픈하는 행사를 오늘 했고요. 골초가 마감하기 전에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 실내를 보여줍니다. 스틸하우스 공법이 어떤 공법이고 타 공법하고 마감하기 전에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공법에 대한 부분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해서 마감하기 전에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골조에 대한 오픈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층에 이렇게 보시면 실들이 있는데 여기는 애견실입니다. 건축주님께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강아지를 위한 그런 애견실과 강아지를 씻길 수 있는 목욕 욕실까지 구성을 해서 1층에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로 태어날 걸 너무 좋죠. 여기 오시면 수납 공간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렇게 별도의 또 쉬면 이런 공간도 챙길 거고요. 그래서 1층을 통과해서 조금 계단을 밟고 이제 올라가면요, 주 생활 공간인 거실관 주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 폭은 한 1.2m 정도,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사람 왕래가 있는 곳은 뭐 두 분이 충분히 왔다 갔다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1.2m, 3m, 이 정도, 1.3m 정도 확보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는 거실과 주방 공간, 주 메인 공간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통창들이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호는 이건 창호가, 이건 알루미늄 고급 창호가 시공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코너 창 해서 이제 시공이 되어졌고요. 이렇게 이제 폼들이 충진이 되어지고, 옆에 엑스프리 단열재 하단 부분도 경질 우레탄 폼 보드가 이렇게 시공되어서 하중을 이제 받쳐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층하고 이렇게 트여 있는 오픈 공간입니다. 계단실 올라가는 것들이 위쪽하고 오픈이 되어서 조금 뭔가 넓은 뭐 답답하지 않는 그런 거실과 주방과의 어떤 오픈 공간을 통해서 계획을 설계를 잡았고요. 이렇게 이제 계단도 여기도 폭도 좀 넓게 해서 유리 난간으로 해서 계단이 이렇게 시공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주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기하고 수도 이런 부분들이 미리 위치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싱크대 노을 공간이다 보니까 안쪽에 분배기 이렇게 스케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중앙 지점에서 효율을 좀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분배되는 그런 위치가 난방 분배기 위치가 잘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 다용도실 공간도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크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으로 보시면 이제 열애수 안개 장치 배관들이 시공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흡기와
배기 이렇게 해서 색깔로 이제 구분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위치는 남향 쪽 위치는 안방이 배치되어져서 창들이 또 시공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방방에 이제 드레스룸 양쪽으로 드레스룸이 형성이 되고 안방 안방 욕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안방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시트 방수입니다. 시트 방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고급 시트 방수를 해서 이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 공용 2층에 이제 공용 이제 욕실 여기는 이제 세면대가 길게 놓여질 거고 요거는 2층에 이제 공용 욕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의 공간은 뭐 일반 간단한 창고 잡다한 물건들 넣을 수 있는 창고 공간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열화 장기 장치의 어떤 배관도 설비층 공간들이 딱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시공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외단일이 100mm 뭐 또 되어져 있지만은 이 안쪽에 별도로 인슐레이션 단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공되어서 지금 보시면 합판에다가 석고 마감돼서 시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작은 거실이 되고 저쪽 부분은 구획을 해서 방이 하나 생길 거고요. 또 이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외부 이제 테라스가 여기는 있습니다. 외부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2층에 공용 화장실과 여기는 이제 변기만 별도로 분리해서 변기 별도 욕조가 들어갈 곳은 별도 외부에는 이제 세면대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3층의 분배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배치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립 수전들이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립 수전을 위한 제품들이 미리 이렇게 이제 되어져서 수전이 이제 보이지 않게 매립돼서 나오게 하는 그 제품이 사전에 시공되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특이한 부분들은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정을 이렇게 보시면 흰색들이 좀 보이죠? 이게 이제 수성 연질폼을 이제 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틸하우스의 장점인 트러스 구조가 해서 지붕과 구조를 잘 잡아주는 안정적인 그런 트러스 구조로 기본 사양으로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 부분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외단열 50mm 정도 되고 연질폼이 한 120mm에서 총 120mm, 50, 170mm가 시공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원래는 50 정도 해서 인슐레이션 단열로 마감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추가적으로 조금 기밀을 잡기 위해서 우리 이제 소장님께서 직접 대표님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집 같은 경우에 지붕 부분은 50mm 가지고 좀 약할 것 같으니까요. 연질폼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직접 우리 소장님께서 그 대표님께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를 받아서 시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전화하는 부분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장님들께서 내역서대로 뭐 하는 게 기본 원칙이겠지만은 또 상황을 봐서 내 집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또 의논하고 저희 대표님 또한 뭐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인드가 가지고 계시니까 서로 잘 맞아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지금 현지풍을 통해서 이제 기밀하게 지붕에서 단열 이런 부분들도 높이고 기밀 시공을 통해서 또 단열 성능도 더 높이고 하는 좋은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건축주님도 수시로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격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계신 마을분들도 자기 집 짓는 과정을 보셨지 않겠습니까? 또 저희 예진에서 짓는 집을 보니까 뭔가 틀리다 라고 또 많이 해서 집 잘 지으신다고 건축주님 나셔가지고 또 마을에서 사람들 오시면 직접 다 예진 집 잘 짓는다고 홍보해주고 있는 지금 특이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듯이 열심히 현장에서 또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건축주님을 만나서 저희 인정해주는 건축주님을 만나서 집을 짓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많은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이제 집을 짓는 걸 통해서 서로 행복한 그런 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 가지고 있는 과정이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음 사례가 돼서 또 건축주님도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지고 그러면 좋은 집을 짓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 집을 지려고 하는 분들이 좋은 시스템을 적응해서 집을 짓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좋은 결과물로 집이 완공되어지고 행복해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다면 집 짓고 지금 오늘도 많은 건축주님들 오셨지만은 신뢰의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인가? 그러면 결국 건축주님들께서 회사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번 행사처럼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설계부터 진행을 해서 내역을 산출해서 시공계약하는 방식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덜 크게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하는 방식의 어떤 문화는 앞으로는 조금 건축주님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최소화하는 게 좋긴 공부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아예 평당 계약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이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집이라는 게 이제 설계한 만큼 또 건축 비용이 이제 달라지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한 설계한 만큼 내역을 통해서 서로 합리적인 그 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제대로 집을 짓는 회사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투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회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데 저희 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동안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객을 통해 입소문과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전파돼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정착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이 조금 아직 꼴초다 보니까 마무리되면 더 설명할 것도 일단은 좀 많을 것 같고요. 요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계속해서 뭐가 좋다, 잘한다 그런 것보다는 금방 그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기본 원칙만 지키시고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하고 건축은 덜컥 제품 구매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누누이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건축주님들은 편안하게 얼굴을 왔다고 합니다. 이게 와서 뭔가 계약을 하고 그런 거 저희들도 계약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인연 되는 분들만 하면 되지 억지로 해서 뭔가 싸게 해줄게요 할인해 줄게요 이런 영업 방식이 아니니까
서로 좋은 겁니다. 새로 행복을 뽑으시면 서로 하나 도와주려고 하고 또 서로 그쪽도 우리 예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고 또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서로 자연스럽게 계약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 삼청 사례에서 최근 파업도 건축 회사 운영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것은 공급자가 줄어들고 공급자가 줄어들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자가 줄어들게 되면 건축 비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법적인 정부 규제는 계속 건축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법적 규제는 계속 매년 규제를 건축 안전관리부터 해서 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법적 규제가 정부에서 건축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집 지으면 좋죠.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조례 나가면서 이렇게 건축법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은 거의 뭐 돈 없으면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인지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집 제대로 지려고 하는 분들은 제대로 돈 투입해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좋은 집을 지려고 좋은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은 집을 짓지도 못하게 지금 정부 규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깝지만은 좀 빨리 우리가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아파트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해서 또 단독주택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뭔가 하루빨리 뭐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걱정은 되기는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쌓여서 꼭 집 지을 분들이 계속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는 뭐 어렵지는 않는데 주변 회사들은 뭐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든지 이 현장 같은 경우에 평택 죽백동 801번지입니다. 편안하게 딱 기억이 됐네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짓는 과정, 그리고 여기가 지금 포세린 타일이 이제 시공될 거다 보니까 상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포세린 타일 작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상작업도 이제 단열재가 부착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그 피스로 해서 용접하지 않고 피스 시공 방식으로 상작업을 해서 안전하게, 요즘 안전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현장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몇 푼 좀 아끼려다가 안전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뭐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인 회사는 뭔가 안전사고가 나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반 작은 회사들이라든지 검증 안 된 회사들은 뭐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그냥 모든 게 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가능하면 안정적인 회사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검증되고 만인의 사태에서 대응력이 좋은 그런 신뢰가는 회사에 맡기면 집 짓는 과정이 조금 더 순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그런 시장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은 싸게 지으면 좋죠. 그런데 무조건 싼 게 아니고 안정적이면서 합리적인 금액. 그러면 그 내역을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공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신다면 서로 상생하니까 뭐 문제가 생기도 서로 뭐 책임지고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싸게 해놓고 이것저것 모든 걸 시공사에 다 뭐 증거하거나 시공사 보고 뭐 다 해달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도 자기 할 수 있는 뭐 집 짓는 게 뭐 큰 이윤이 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손해를 봐가면서 뭔가 다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건축주님께서 이제 모는 그에 대한 결과물들은 리스크는 다 안고 가야 되는 싼 대신에. 그래서 싼 게 중요한 게 지금 시국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안정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는 게 지금 올해 이제 내년 초 이런 지금 갑작스럽게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패시브 고 기술이라든지 고급 기술을 통해서 진료하는 수요들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뭐 아예 뭐 올바르게 좋은 집 지려고 하는 분들은 예산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제 집을 짓기 때문에 뭐 걱정 없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택을 짓는 회사들은 지금 거의 뭐 일들이 물량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 거의 설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또 설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이 많아요. 그런 겁니다.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평생 살 집입니다. 이게 평생 살 집인데 제대로 짓는 게 싸게 짓는 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비싸더라도 비싼 게 아니죠. 합리적인 금액이죠. 그동안 너무 단가가 저렴하게 해서 시공을 했던 거고는 잘못된, 그렇게 함으로써 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 당연히 비용이 또 올라가야 되고, 자재값 올라간 거 더 올라가면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시공 계약을 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컨설팅을 잘 받으시고 설계 진행하시란 말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컨설팅이란 게 제가 다 해드립니다. 저를 만나면 건축주님의 예산에 대한, 공법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지 구입, 뭐 인허가 업무 이런 거에 전반적인 사전에 컨설팅을 다 통해서 뭐 설계가 진행되어지니까 뭐 크게 진행하면서 큰 변수가 일어날 거는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챙기고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덜컥 해서 이렇게 무조건 뭐 집중해야 되니까 뭐 업체 좀 커 보이네, 뭐 그렇게 해서 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뭐 진행해 나가시면 좋은 집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가 또 전체적인 CM 역할을 하면서 또 회사의 어떤 안정적인 우리가 설계 기반들 그리고 시공 기반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진행해 나가신다면 좋은 집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좋은 시스템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몸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오랜만에 해서 또 말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또 이게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아쉽기는 아쉬운데요. 촬영을 뭐 요즘 시간 정신없이 또 다니다 보니까 뭐 겨울이다인데도 계속 착공이 들어가고 내년에 입주해야 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건축주님께서 원해서 저희들 겨울 공사라든지 최대한 남부 쪽에 또 일이 많다 보니까 남부 쪽 공사들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고, 뭐 강원도 공사도 건식은 충분히 춥기 전에만 기초만 다 설하면 되니까 건축주님께서 꼭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보양을 하면서 또 겨울 공사도 하는 거고. 뭐 올해는 저희들이 소장님께서 노는 소장이 없으니까요. 소장님께서 없으니까요. 참 행복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지금 소장님들 다 뭐 놀고 있다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예전에 대해서 믿어 주시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또 좋은 건축집 만나서 또 좋은 집을 지어 드리기 위한 연구 고민들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현장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제 연락처 대부분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보시면 저쪽 정보 코너에 다 있습니다. 탭에 보시면요. 그래서 연락 주시고 계속 뭐 당장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지금 2년 3년 뭐 집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속 오십니다. 그만큼 그분이 시간과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업체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건축이라는 게
뭐 당장 안 하더라도 한번 어떻게 집 짓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보시면 또 그에 대한 또 다른 분들도 꿈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보면 또 빨리 또 집 짓고 싶은 생각도 나실 거고, 또 빨리 집 지으면 그만큼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계속 늦으면 늦을수록 거기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집은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뭐 가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단독주택 생활은 좋다는 겁니다. 아파트 이상의. 그래서 빨리 아파트에서 저희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 그 답답한 아파트에서 탈출해서 나만의 주택에서, 단독주택에서 모든 분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 그래서 그게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사는 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 돈은 그 얼마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가족과 나의 건강, 우리가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을 다들 지금 챙겨야 될 시기입니다.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은 뭐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게 건강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건강은 어떤지. 그게 우리가 좋은 쾌적한 집을 통해서 건강과 좋은 집을 짓게 되면 가족들이 또 모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행복, 집을 통해서 구심점에 대해서 우리 건축주님들 행복한 삶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게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꿈이 하나하나 지금부터 저희들이 좋은 집을 지어들어서 좋은 집에서 건축주님 행복하고, 그 주변에 형성되는 마을이 또 행복해지고, 마을과 마을이 모여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집을 짓는 회사들, 또 좋은 집을 지려고 하는 건축주님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언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택지 지역 아닙니까? 이 택지 지역에서 저희들이 건축주님도 좋아하시고 살면서 쾌적하고 건강하고 너무 좋으시면 맨날 웃으시면서, 최근에 저희들 집지은 분들 또 제가 자꾸 방문하잖아요. 가보시면 건축주님들이 미소가, 너무 저런 생활하시고 단독주택 생활하시면서 미소가 가득하면 10년이 거짓말 아니고 젊어진 분들이 많아요. 제 말 못 믿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 건축주님들 집 짓고, 저 예전하고 집 짓고 진짜 어떻게 더 건강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과정도 보고 짓고 난 건축주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시간 많습니다. 뭐 당장 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가는 회사를 찾는 과정, 인연을 맺을 건데 하루아침에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급하게 뭔가 요구하는 회사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우리 전원주택 시장 자체가 불안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시기일수록 시장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시장 흐름을 또 잘 파악을 해서 실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실수. 그러면 건축주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상담도 해주고 컨설팅하고 방향 설정 해주는 그런 회사. 그래서 상담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뭐 다들 인생을 많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표가 납니다. 그 표정을 보시면 오늘 건축주님 오셔가지고 저 표정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냥 해맑게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항상 재미있게 일을 다들 합니다. 그러면 서로 뭐 믿어주시고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그게 인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언제 촬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정보로서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